목에서 새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오늘은 더 할 것 같아요.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등장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까지 김건희 여사, 이춘석 의원, 그 다음에 송원석 의원, 요 세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등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오늘 아주 시간 다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대충 예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임정규님, 오늘부터 김건희 50부작 시작이네요. 뭐 김건희 여사의 일생을 대하 드라마로 만들면 50부작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지금 특검 출두거든요. 이게 이제 특검이 KT 빌딩이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저 검찰청사보다는 보안이나 이런 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포토라인 세워도 검찰청 차 앞에 내려가지고 중앙지검 거기 살짝 가면 되는데, 여긴 100m라고 그러더라고요. 100m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 오면 우산 쓰고. 누가 받쳐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모습으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출두할 것 같은지, 예상 어떤 메시지를 그래도 그냥 들어갈지, 뭐라고 국민 여러분 뭐 이런 거 할지. 일단 휠체어는 안 탈 것 같고요. 예. 휠체어는 안 탈 것 같고, 이게 뭐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검은색, 예전에 이제 사과 본인의 뭐 학력 의혹 이렇게 있을 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사과했을 때처럼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서 포토라인에서 질문에 딱히 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검에 가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것 같고, 오늘 9시부터 지금 서울에 지금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2층에 지금 따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2층에서 따로 그 포토라인에 지금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m 걸어가는 거 아니고. 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앞에 현관이 30m, 건물 내가 70m예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100m? 탈 그렇게 때까지. 100m예요? 예. 그러면 사람과 사회를 연구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오래 저도 연구했잖아요.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본인이 V제로 나의 정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논란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본인은 죄가 좋게 없지만, 마련되는 거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예. 이렇게 논란이 된 데서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서 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예. 그 특검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마치 그 예전에 쫓겨나는 이제 왕이나 왕비가 이제 그냥 그래도 나의 정권, 나의 국가였는데 뭐 이런 데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 정도, 예. 그런 맥락에서 간단히 얘기하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특검 수사는 뭐 취재된 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글쎄요, 거예요? 특검 수사는 뭐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100쪽으로 압축을 하는데 100쪽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지가? 네, 질문지를 100쪽이나 지금 준비를 했고, 의혹을 지금 수사하는 대상이 16개라는 거죠. 16개.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있을 것이고, 예. 정황이나 정치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형사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도 있을 거예요. 결국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융단 폭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가지고 16개를 던지는데 몇 개는 걸리겠다. 몇 개는 걸리겠지. 지금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그런 반대로 이제 그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임하는 그동안 그 과정을 보면은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전략도 조금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특검 소환을 구치소에서 계속 거부를 했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방어권 차원으로만 본다면, 본인이 이제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자신의 이제 어떤 방어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어차피 특검 가봤자, 그 윤석열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검은 원하는 질문만 할 것이고, 본인이 뭐라고 항변을 해도 답정너식으로 기소할 것이다. 둘째, 특검에 가봤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어놓은 훌륭한 룰이 있는데, 몽땅 다 검찰에서 아무리 진술을 해도 본인이 법정 가서 한마디로 나 이거 증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의미가 뭐겠어요? 특검 가서 내가 해봤자 거기 있는 거 몽땅 다 나중에 부인하면 그만. 고로 안 가는 게 오히려 그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특검 가가지고 지금 몽땅 다 부인을 한다든지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성실히 임한다면서
제가 볼 때는 일부 그 본인이 봐도 크게 위기 회피되지 않는 것들에서 재대답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건 질문에는 버틴다. 기억이 안 난다라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예. 일단 조사를 받는 형식은 갖출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재판에 가면 예. 전부 다 부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 나중에 윤석열 정권의 3년인가요? 2년 반이었나? 한 3년 정도를 뭐 사극이나 책으로 쓰면 주인공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주인공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아니 이미 영화도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예. 그건 예. 그렇지만 진짜 예. 아니 사극으로도만 예전에 뭐 제5공화국처럼 윤석열 정부 이렇게 대하 드라마 만들면 정통으로 만들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분량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찌 됐건 이 정권의 시작과 끝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이 미리 이 세 분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꼭 한번 돌아봐야 할 바로 그때 그 장면. 그때 그 장면이 바로 현 정권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보니 중요한 장면이 뭐가 있을까?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세 분한테 미리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먼저 박성태 실장이 꼽아온 그때 그 장면부터 볼까요? 유튜브로는 영상까지 나갑니다.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 장면인데 설명 하나 드리면 첫 번째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 대선 때 후보 시절에 2021년 12월 말쯤이에요. 그때 뭐 학력 위조 문제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첫 공개적으로 첫 등장한 장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최재형 목사 그 디올백 때 그때 이제 최재형 목사랑 대화하면서 자기가 이제 남북 문제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 실장 이거 왜 이 두 장면을 골랐어요? 일단 뭐 처음으로 공개된 장면이었고 저는 이제 전날 21년 12월 26일인데 그때 이제 허위 경력이 다 허위였어요. 조금씩 다 허위로 했습니다. 뭐 미술품을 삼성미술관에 전시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플라자 백화점에 잠깐 전시한 거 로비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삼성미술관과 삼성플라자의 전시관은 완전 다르죠. 그런 식으로 수십 개가 허위 경력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렇게 하면서 아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그때 보면 살짝 이렇게 카메라들을 보면서 살짝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웃음으로 느꼈어요. 미소를 띄우는 장면. 이거 재밌네. 라는 걸 제가 약간 느꼈어요. 물론 이거 제 주관적 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 사과 장면을 보면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마 김건희 씨는 본인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막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 허위로 만들어서 자신을 어떤 급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는데 수많은 언론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예. 그거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사실은 상대적으로 입증하는 제일 장면이거든요. 드러낼 수 있는 거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희열을 느꼈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아내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게 이제 반대로 바로 입증된 게 디올백을 받을 때 제가 좀 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남북 문제를 자기가 뭐라고 남북 문제를 손을 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대선 때 했던 요 약속을 지켰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네, 자체가. 네. 근데 결국 이거를 이제 못 지키면서 네. 이 문제가 불거진 거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장면도 그니까 김건희 여사 일종의 이거 뭐 권력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서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앞서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는 남편은 그냥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 구부를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실제 대통령실 내에서 인사 문제도 남편이 뭐야? 그러면 김건희 씨가 자기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본 사람에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수렴청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면에
처음엔 전면에 안 나섰지만 뒤에서 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예. 이건 내가 운영하는 정부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분도 다 저 시각.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이건 내가 운영하는 정부야. 내가 V0야. 그리고 예를 들면 박 실장이 들었다는 우리가 예.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따가 얘기해 줄게라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실제 팩트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일반적인 영부인의 상규를 분명히 벗어나는 인사나 국정에 대한 개입은 분명히 있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잘못이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박성태 실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옛날에 왜 왕이 무슨 어린아이가 등극을 해가지고 위에 대비마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염청정해가지고 완전히 왕은 아무것도 코올리게 예를 들어 어린애라든가 예. 어떤 심신이 비약해서 아예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일반인도 못 되는 경우에 예. 마치 그 뒤에서 무슨 대비마마가 모든 그 국정을 다 했다. 예. 뭐 이런 만약에 묘사라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사가 100% 모든 일을 했느냐 예. 뭐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거는 좀 지나친 저는 그 해석이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의 국정과 인사를 했겠죠. 예. 그런데 국정과 인사 중에 여사가 관심이 있거나 뭐 여사가 하고 싶은 부분에 개입을 분명히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물론 개인 잘못된 예. 거지만 알겠습니다. 좀 묘사가 다르다고 보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저도 뭐 결정적인 장면을 얘기하는 거 네. 다음에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럼 네네. 뽑은 거 뭐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번에 뭐 이걸 다른 분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 제가 좀 취재한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이 예. 이건 우리 강 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오. 한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9월 10일 날 예. 김 여사가 이제 마포대교 가가지고 그 경찰들한테 훈시하는 듯한 이 저 다리 그 난간 짚어가면서 이게 좀 뭐 여기저기 문제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조치해라라는 식의 마치 그 대통령이 그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지시하는 듯한 이러한 그 모습이 사진으로 이제 국면에서 공개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게 가장 사실 타격을 입힌 게 뭐냐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들었는데 국민의힘 영남, 대구, 경북의 모 의원하고 저녁을 먹는데 예.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친윤 성향이고 온건한 분인데 스타일이 지금 지역구 주민들이 난리가 났대요. 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갸가 전에는 뭐 김건희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급기야 갸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그러다가 여사 그러다가 그다음에 김건희 김건희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는 갸가 와 이러노. 막 이거 왜 했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갸가 와 이러노. 갸가 이거 이러면 되나 막 이런 얘기가 막 이제 TK에서 나오니까 예. 이 의원이 좌불안석인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한테 뭐라고 여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사진이 나온 경우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봐서 예. 대통령실 이 홍보 라인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갔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고를 때에는 예. 경찰들 격려하는 사진이 당연히 뭐 이게 이제 그때가 추석 직전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추석 직전에 영부인이 수고하는 공무원들 가서 뭐 떡이니 과일 들고 가서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갔냐 그러니까 정무나 홍보 라인에서는 그런 사진을 골랐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배제가 되고 이 사진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홍보조차 예. 그 김 여사의 사적 라인이 예. 그냥 가동됐다는 거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 여사가 격려하는 사진과 지시를 하는 사진이 나가야지. 아니 그거보다는 이렇게 제 얘기했다는 생각에 거구나. 격려하는 사진도 모양이 좋지만 이게 더 모양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사 사진의 핵심이 뭐냐면 예. 여사가 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이미지가 좋게 나가는 사진 이런 걸 예.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이제 앞서 이 두 장면에 대한 평가도 들어볼 거고 일단 본인이 골라온 건 뭐예요? 제가 올라온 거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검찰의 김건희 조사, 그 소위 말하는 폰 반납 조사, 특혜 조사. 예. 요게 정권의 운명을 가른 분기점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해보면은 예. 이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났어요, 진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 첫 장면에 있었던 그 이제 뭐 본인의 경력 허위 이것도 있었고 대선 경선 때나 뭐 이때 보면은 제처는 뭐 도이치모터스로 손해를 봤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거짓말이라서 지금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김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손님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80명이 더 많았다고 맞아, 동아일보가 맞아. 보도를 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게 뭐였냐면은 이 정권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실제 김건희가 인사권과 뭐 이런 거를 내가 반씩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윤석열과 했다. 이거는 뭐 확인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언론 보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인사권을 반을 행사. 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논란은 다 김건희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품백 받아서 그것도 논란이 됐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지.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그 정점이 뭐였냐면은 검찰.
검찰 수사했어요. 그때 이원석 이제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래도 수사는 받아야 된다. 한 번은 포토라인에 서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갈아버렸어요. 대통령이. 예. 다 갈아버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데려다가 이원석 패싱하고 검찰총장 패싱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근데 거기에 시간 순서로는 이거 다음에 이제 마포대교거든요. 예, 그렇지, 여기에 그렇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이제 모든 중도층이 다 돌아서고 마포대교 사건으로 보수층까지 돌아서고 예. 이 사건 이제 1년에 가가지고 결국은 비상계엄도 결국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하고 김건희 특검 때문에 했다라는 게 지금 다수설이잖아요. 이 정권이 망하는 데까지 결국은 이거 종지부를 찍는데 김건희.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이번에 이제 오늘 김건희의 포토라인은 그냥 단순히 영부인이 포토라인을 최초로 선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권력 사유화, 예.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거니다. 김건희 하나 포토라인 세우는 게 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포토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모든 부정부패와 권력 그 농단의 국정농단의 어떤 그 결정체였거든요. 그거가 이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됐다. 어제 이제 뭐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에서도 비슷한 칼럼을 썼는데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보기엔.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제 오늘 이제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쓰는 쓰고 것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 예.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했으면 뭐 그때는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러면은 그 두 부부에게 오늘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조언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사를 받아야 싸게 막는다. 맞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어떤 식으로든 정권 교체되면 이거는 예.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안 보인 거. 왜냐하면은 김건희는 본인이 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단순히 수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 후퇴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참고로 앞서 이제 그 인사권 공천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인사권 공천권을 각각 지분을 50대 50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하고 대선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4일 페이스북에서 한 주장인데 요런 것과 관련된 것 또 마포대교에 관련된 또 제가 아는 얘기들 또 제가 또 한번 안 공개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내일 본방불가게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아니, 왜 저희는 안 해주시고. 진행자 정말, 네. 내일 보세요 그러면은. 내일 방송을 저희가 불허하면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왜냐면 또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서 또 제가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가 좀 말씀을 제가 아는 얘기들을 좀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장면도 있어요. 저도 이 원고 보면서 저도 하나 마음속에 생각해놓은 장면이 있어요. 요거 말고. 저도 하나 있는데 예. 뭐 이 정도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들은 얘기가 장관 후보자, 모 장관 후보자에게 예. 후보자가 아니죠. 근데 비었을 때 김건희 씨가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관 이 장관 좀 맡아주세요. 되게 센 장관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 예전에 이제 알면은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가깝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아니 왜 저한테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사가 전화해서 장관직을 제안을 합니까? 그분이 감이 없네. 아니, 그분은 이제 예, 동아줄인데. 저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나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 고민을 나중에 지인에게 털어놓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그래서 그분은 최종적으로 지명이 됐나요? 그분은 이제 딱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자, 그 자리는 제가 안 갑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안 가는 것과 별개로 이걸 왜 여사님이 저한테 연락합니까? 이거는 민정이나 아니면 비서실에서 어쨌든 다른 분이 연락을 해야지 여사님이 전화하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지명도 안 되겠죠, 당연히. 예. 본인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명이 된 분 중에 예. 그렇게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 여사가 그분에게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명이 됐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어쨌든 지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 안 됐는데 예. 사실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저도 그걸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근데 큰 부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저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에 저 100% 동의하는데 예. 저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조금이라도 정말 참모나 그 최소한의 언론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한번 내 안에 한번 포토라인 세우고 예. 조사 받아가지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프로세스를 갖자 했으면은 과연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정말 그 너무나 윤 전 대통령한테는 뼈아픈 실책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은 정말 저는 충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예. 그 본인은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그거 풀어달라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그 정도까지도 정말 그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정하고 조율하는 관계에서 끝없이 핑퐁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본방불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YS랑 DJ가 왜 본인 재임 중에 아들들을 감옥에 보냈겠어요. 네. 본인 정권 바뀌어도 어차피 갈 거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감옥 가는 게 차라리 낫다 DJ 같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한 명인 반면에 예. 김대중 대통령은 3명 다 보냈어요. 예. 그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홍삼 트리오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를 해야죠. 예. 네. 근데 버티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3부에서도 요 김건희 여사 얘기 조금 더 해보고 그다음에 순간 포착 요거 저희가 새로 만든 나머지 두 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될까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자, 투머치 토커 세 분과 뉴스 투머치 이어갑니다. 유배철님, 와, 세 분 나오는 이 코너가 가장 좋아요. 전혜경님, 이분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가요? 그들은 단언코 정권이 바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근데 뭐 이렇게 믿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정치의 생리를 모르는 게 정권이 안 바뀌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되는 거 그걸 떠나서 본인이 찍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바로 노태우 전두환 관계 아닙니까? 네. 그 생리를 몰랐겠지. 예. 권력을 잡는 순간 네, 그거에 잊어먹나 다 봐요. 어두워지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약속드렸는데 3부에서 저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고 국회 순간포착 시리즈로 넘어갈 건데 아니 강의원, 네. 강의원 뭐 워낙 또 많은 사람 만나요.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행보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 없어요?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네. 조금만 좀 참모들 언론의 말만 기울였어도 이런 일이 좀 덜 안 했을까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립니다만 몇 가지 정말 지금 아쉬운 대목이 그 참모들 중에 월요일에 공포라는 게 있었어요. 월요일에 공포가 뭐냐면 금요일쯤에 이제 대강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간다 했어요. 근데 꼭 보면 월요일 아침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월요일에 공포란 말이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말에 대통령이 여사하고만 있으니까 거기서 뒤집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다. 예. 이게 참모들이 감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참모들이 주말 일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사하고 떨어져서 뭐 실제로? 지방을 간다든지 예.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좀 만나 본다든지 이런 일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일부러 만든 거. 어떤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사와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예. 대통령이 주말 일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대통령이 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주말 일정의 의미를 여사가 안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주말에 잡지? 왜 내 남편 띄워놓지? 이런 것은 아닐까. 이거 여기서 추측인데 그 참모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야 주말에 나 피곤하고 내가 뭐 돌아다니면 공무원들도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주말에는 그냥 좀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모들이 이게 정말 그 말 액면 그대로일까?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일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말 일정이 있을 때는 월요일에 공포가 없어요. 그냥 그 전주에 결정된 흐름대로 가. 근데 다시 주말 일정이 없어지니까 월요일에 공포가 재현되더라.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48시간 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밑에 참모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 참모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야 이런 식으로 정책이나 인사가 진행되니까 준비하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또 야 내가 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건 안 되겠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참모 입장에서 얼마나 부하들한테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참모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구나. 내지 집에서 뭔가 뒤바뀌는 건 반영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얘기가 돼도 48시간 동안 부하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집에서도 오케이가 됐나 보다. 이런 추측 여기도 추측이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것도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고위직 참모들, 그러니까 네. 수석이나 실장급들이겠죠. 이런 분들하고 정책 회의를 하는데 그 대통령 자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당연히 참모나 수석들이 먼저 앉고 예. 대통령은 이제 뒤늦게 들어올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사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더라는 겁니다. 헐. 이건 제가 좀 어떤 그 예. 취재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예. 다들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은 그 뒤에 들어오더니 다른 자리에 앉더라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상석에 여자가 앉았, 여사가 앉았다는 거? 거기 상석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실무회의이기 때문에 네, 어때 대통령 단지 자리? 그냥 이제 대통령 자리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특별히 더 뭐 의자가 크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네. 그냥 일반적인 자리지만 어쨌든 대통령 자리가 있는데 네. 여사가 앉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고 더 놀란 것은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른 자리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어떻게 회의는 진행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더 문제죠. 사실 그 회의에 여사가 끼면 안 되죠. 그건 국정 현안이잖아요. 그럼 여기 여사는 민간인이죠. 여사는 거기서 발언도 하고 지시도 했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자체가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로.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원로 고문들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다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배우자를 조금 포토라인을 세우든지 좀 아니면은 좀 뭐 소위 말해서 지방으로 아크로비스타나 여기로 보내라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창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저는 건희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런 느낌이랄까? 좀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보 온달은 맞는 것 같은데 평강공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만약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한테 꼼짝도 못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총장 시절에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꼭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요? 네,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엘리베이터에서 검찰에 있을 때 이제 김건희 씨에게 이제 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경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지르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볼 때 제 추정으로는 김건희 씨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덩치 크고 가끔 화내는 방귀대장 뿡뿡인 거예요.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그래서 본인이 잘 달래주고 그럴 때는 잘 달래줘요. 그래 알았어 뭐 내가 잘못했어 그런 얘기도 실제 한대요. 예. 잘 달래줘서 대신 잘 조정하면 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윤 대통령이 어쨌든 저 여사를 굉장히 끔찍이 아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대표적으로 어쨌든 여사 문제 계속 부각이 되니까 여사가 그러지 않아도 좀 이게 좀 심심불안정으로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제가 참모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밤늦게 대통령이 이제 자다가 깨면은 항상 옆에 여사 그 이불을 들춰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여사가 또 뭐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항상 들춰본다. 뭐 그 정도로 보니까 하여간 관계는 정말 뭐랄까 굉장히 돈독했다는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건희 여사 2탄, 3탄은 오늘 1탄 했고 2탄은 내일 여의도 타짜, 3탄은 본방 불가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각자들 알고 계신 얘기들은 워낙 많아서 제 얘기는 본방 불가 시간에 생각해보고 분위기 봐서 해드리는 걸로. 자, 그리고 순간 포착 국회로 갑니다. 요새는 카메라 근데 난 이상한 게 왜냐면 카메라 기사들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럼 조심할 만도 한데 잘 찍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까먹게 되죠. 아, 있다는 게 카메라가. 카메라 그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사고 중요한 그다음 결정적인 것은 예. 의원 대부분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본회의라든가 국회 의사 일정은 지루한 거예요. 예. 어차피 가서 뭐 투표 한번 한다든지 예. 아니면 시키는 대로 뭐 고성이나 지른다든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계속 국회의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예. 계속 하여간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다 결국은 다 이거 보고 있어. 그 제가 이춘석 그분이 이제 그 이춘석 의원 들여다보고 얘기할 있는 거예요. 예. 그 저 문재인 그 사진을 보니까 예. 그 주변 의원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주변 의원들도 다 핸드폰 보고 있거나 예. 컴퓨터 보고 있거나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이춘석 의원 거는 내용이 네.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 거지. 예. 저는 다른 의원들도 만약에 다 카메라들이 운 좋게 들여다봤다면은 뭔가 다른 게 터졌을 수 있다. 예. 자, 이 김준일 평론가한테 묻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춘석 의원이 이제 주식 저 거래하는 게 찍혔거든요. 카메라에. 근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보좌관 명의 주식이에요.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춘석 의원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해당 보좌관은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내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그게 맞다. 차명거래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해명 어때요? 미안해요. 이상한 거 물어봐서.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게 답이 뻔한데 물어봤어 내가.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락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고 또 금융거래를 하려면은 금융거래 비번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 정도로 이 보좌관의 이 재산을 관리를 해줬으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미담으로 밀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보좌관 재산 증식을. 아니, 물론 이제 본회의장에 하는 건 잘못이지만은 예를 들면 다 갚질만 하고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데 불철주야 의원이 나서서 너 주식 못하지? 내가 네 자산 내가 불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챙겨주는 보좌관 그러니까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관 내가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네 저 주식 내가 해주느라고 뭐 예,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게 한 3-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차명거래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됐고 이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어요. 지금. 금융실명법 위반. 네, 금융실명법 위반. 이거는 징역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거는 그 보좌관도 방조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도 어쨌든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그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장을 이춘석 의원이 했어요. 거기가 AI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예. AI 국가대표팀 5개 팀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들어간 게 LG, CNS, 네이버 이런 거거든요. 그거 딱 지금 거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지금 취득한 거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식 문제로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5천이 이제 이 정부의 국정의 어떤 과제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 대주주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하는 거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장난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좌파들의 본색이 드러났다. 뭐 서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뭐 강선우 의원한테는 비가 오면은 같이 맞아주겠다. 근데 안 맞더라고요. 바로 손절하더라고. 이거 자진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탈당 권유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나가줘라 조금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면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을 이슈 터지자마자 뭐 하루 이틀 다니고 뭐 몇 시간 만에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착수하고 당 대표가 바로 긴급 조사 지시하는 거 보면 이춘석 의원도 분위기를 읽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당 내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민심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예. 특히 세제 개편안 내면서 예. 사실은 주가도 그날 뭐 공교로운 면도 있겠지만 떨어지면서 민심이 많이 좀 흔들렸었잖아요. 예. 여기다 며칠 만에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거래 뭐 의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좌관 이름이 차 씨기 때문에 차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명백한 차명 거래네. 명백한 차명 거래. 명백한 차명 거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차땡땡이기 때문에 네. 차명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악재예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윤리감찰단 지시 이것도 빨랐고, 근데 이것도 그냥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이춘석 의원도 일단 윤리감찰단이 어떻게 내느냐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민주당도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국민이 믿을 거냐? 그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탈당이 그냥 지도부나 예. 또 이춘석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수순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미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차명 알아내기 쉬워요. 그 보좌관 계좌잖아요. 예. 그 돈이 어디에서 입금됐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판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예. 저는 그 민주당의 보좌진 잔혹사가 강선우 전 장관 후보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무슨 죄야? 이 보좌진이 무슨 죄예요? 제가 보니까 보좌진은 이름 대주고 그다음 지금은 의혹 혐의까지 지금 대주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보면은 누가 이걸 믿습니까? 지금 저는 뭐 심지어 우리 김준일 평론가 몸담았던 경향신문도 오늘 보니까 준엄하게 이거 확실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쓸 정도면 말 다 한 거고요. 저는 참 그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 세상에 아무리 헷갈리더라도 어떻게
보좌관 전화하고 자기를 헷갈립니까? 그러고 들어가서 그 자기가 헷갈려서 자기 건 줄 알고 지금 했다는 것인데 예. 전화 공동체인가요? 전화 공동체네. 내가 보니까 뭐냐면 이거 지금 보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박근혜 최순실 경제 공동체 예. 뭐 지금 저 부부 공동체 그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민주당은 전화 공동체 예. 지금 이런 말이 지금 그 왜 저 공동체를 또 힘없는 보좌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뭐냐 저는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바로 직전 법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그 준엄하게 이 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국회 검사로 나와가지고 그 탄핵 심판에 그렇게 준엄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 그렇게 막중한 자리 법사위원장 그 정청래의 바로 후임을 맡은 사람이 되자마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에서 민주당의 지금 저 기강이나 도덕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지금 저 뭐냐 본인의 재판 같은 거 말이죠. 저 그 임기 끝나면 정확히 성실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 아니 대통령도 보니까 재판단 미루고 재임 중에 지금 공소 취소니 뭐니 별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뭐 다 도덕적 해이가 그럼 제일 윗선에서 보니까 혐의 다 나중에 저 무마할 수 있나 보네. 이런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은 그 제일 윗선부터 예. 확실하게 법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정히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도 맞아. 야당의 모 의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이 차명 계좌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최소한 작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던 거고 그때는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는지를 수사를 다 해봐야 돼. 이게 그럼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김남국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고된 상황이었다. 맞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김남국 의원도 결국은 탈당하고 본인이 억울하고 뭐 이게 그 법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코인 거래 관련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도중에 중간에 나가가지고 코인하고 들어온 거죠. 이거는 국회의원의 자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징계를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때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본 거 아닙니까? 거래해도 괜찮네. 뭐 이거에도 징계도 뭐 탈당해서 그냥 어떻게 되겠네. 굉장히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게 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해명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좌관 우리의 보좌관 주장으로 의원이 내 핸드폰을 착각해서 가져가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보좌관 최소한 손가락을 가지고 다니든지 일단 핸드폰 키를 풀어야 되잖아요. 지문 인증을 한다든지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평소에 패턴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따로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씨도 이전에 리투아니아 갔을 때 명품관에 갔을 때 삐게 당했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합니까? 경호원들 쭉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럴 땐 차라리 입 닫고 있는 게 나아요. 당신의 핵심 뭐냐면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는 그 잘못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명하느냐. 예.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 정치인의 저 자질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 갑자기 어제 이춘석 의원 얘기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 송원석 의원이 이춘석 의원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네. 왜냐면 송원석 의원 얘기 쭉 들어가긴 했거든요. 물론 뭐 송원석 의원이 이거 수사받고 세트로 다니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수사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저는 반대로 이춘석 의원도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로 도배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예. 자, 송원석 의원이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제 특사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김모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정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쭉 있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표 2개 이렇게 해서 저 텔레그램을 보내면 이게 찍혔어요. 일단 한 분씩 박 실장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사면할 때 정치인 사면이 들어간다고 할 때 뭐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대통령실에서 특히 정무수석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보통 했는데 예. 누구를 사면해야 됐습니까? 그쪽 입장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 제기 입장도 듣잖아요. 예, 야당 입장도 들을 수 항상 들어왔죠 이렇게. 예, 들을 수 있죠. 근데 면면이에요. 면면. 명단. 예. 홍문종, 정찬민 예. 그리고 안상수 씨의 배우자 예. 그리고 제일 최고봉은 신학봉. 예. 예, 이런 분들
이분들이 저는 당내에서 총회가 모여져서 이분들을 사면해야 된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문 닫아야 될 정도다. 이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무슨 논란이나 정치자금 어떤 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정치자금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 비리의 뇌물이에요 다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정찬민 사면된다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도 없는 사람이란 없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어떤 예.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물론 홍문종 전 의원의 경우는 나름의 친박 핵심으로 통하긴 했었죠. 2012년 대선 때는 많은 공을 세웠다고 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이제 어떤 뇌물로 일단 했는데 제가 볼 땐 이건 개인적 연이 아닌가 개인적 청탁을 받아서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자리를 예. 사실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는데 이분들이다. 예. 그래도 신학봉 의원 마찬가지로 과거에 상당히 지저분한 논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일단은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추가입니다라고 한 거 봐서 뭐 다른 게 또 있었을 위에 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추가됐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명단하고 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이거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당의 총의를 모았다기보다는 누구한테 부탁받아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이거? 아, 그러니까 뭐 몇몇 뭐 전체 107명 의원한테 다 의견을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핵심 측근들한테 야 우리랑 민원 해결할 거 있는지 좀 알아보고 의견 수렴해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진짜 이 눈웃음 일단 뭐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이 눈웃음 두 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위아래 사람만 하진 않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럼요. 예. 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조금 더 의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금 당대표까지 한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서 야당에 정부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강훈식 의원이 어쨌든 73년생으로 나이도 더 젊잖아요. 그런데 눈웃음까지 하고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이게 다예요? 저는 이게 약간 음성 지원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아, 나 들려 나도 이게 그게 돼. 정말 음성 지원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니까 원내대표님 이게 이게 다예요? 다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눈웃음. 실장님. 아, 진짜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난리 표정이 났어요. 보이는 것 같아요, 국힘에서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조국 사면은 그럼 하면은 우리 반대할 수 있겠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다 개인 비리예요. 뭐 몇 원씩 다 받아먹고 이거를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럼 반대를 하려면 다 반대를 하든지 정말 아 진짜 사면권 좀 없애자. 대통령 사면권 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예. 그 심학봉 전 의원의 경우는 2015년에 7월에 말이죠.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문에 휩싸였고 그때 바로 그때 당시에는 그 새누리당이죠. 탈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금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혐의가 뇌물이 나왔지만 이제, 어쨌든 예. 그 추문 자체에 휘말린 것부터가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문종 이런 분들 보세요. 무슨 70억 원 횡령 배임 이런 것들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거 보세요.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은 2012년 예, 횡령 교비 횡령. 70억 원 횡령 배임이고 자, 정찬민 뇌물. 이분 용인시장 이분 재산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역시 전형적인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예. 부동산 개발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 제3자 통해 뇌물 첨균 혐의 이건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맨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 대장동, 백현동 다 이런 비슷한 혐의들 아니에요. 이런 거 공격하는 당이 자기들 당에서 바로 이게 혐의가 확정돼서 형 살고 있는 사람한테 사면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누구죠? 조국, 예. 이화영 이런 거 지금 예. 사면 움직임이 있는 마당에 거래하는 겁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예. 오늘로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사퇴하세요. 뉴스 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투마치 덕고 세 분 강찬호, 박상태,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